현지 영국 런던 현지에서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난데없이 라커룸에서 손흥민을 향해 반기를 든 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토트넘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현지 ITK는 훈련장 분위기를 위해 이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주장으로서 손흥민의 라커룸 입지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해 선수단과 감독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한 사안에 반대표를 던진 선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포스텍 감독은 라커룸에서 토트넘 선수단을 향해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해주겠다. 페널티킥과 프리킥, 모든 상황에서의 1번 키커는 무조건 손이다. 그 누구도 손흥민의 킥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선언은 마치 오래된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토트넘의 세트피스 키커 문제는 오랫동안 팀 내 골칫거리였습니다. 마치 무법천지처럼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프리킥을 차려들었고 이는 결국 팀의 세트피스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죠. 토트넘의 세트피스 효율은 유럽 리그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었는데요.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의 득점력은 말 그대로 바닥을 기록했죠. 에버튼전에서 로메로가 헤딩골을 넣기 전까지 토트넘은 무려 100번 가까운 코너킥을 얻고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상황 역시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20번의 코너킥을 얻는 동안 상대팀은 단 한 번의 코너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20번의 공격 기회를 얻고도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상대는 카운터 어택 한 방으로 역습골을 집어넣는 셈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 비효율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은 지속적으로 세트피스 전담 코치의 영입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시즌도 추가 코치진 영입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버튼전 완승으로 잠시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긴 했지만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태이죠. 세트피스의 비효율성은 프리킥 상황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지난 5년간 토트넘의 프리킥 시도 횟수는 리그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실제 득점으로 이어진 경우는 유럽 클럽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화살을 쏘고도 관역을 한 번도 맞추지 못했죠. 이러한 부진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팀의 주축이었던 해리 케인이 있었습니다. 케인의 프리킥은 팬들에게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죠. 그의 프리킥은 마치 호날두의 프리킥만큼이나 비효율적이었음이 공이 골대 근처로 향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상대 선수의 몸에 맞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팬들은 골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때리는 게 목적이다라며 조롱했죠. 그러나 호날두는 한때는 세계 최고의 프리키커였던 시기도 있었으나 케인은 데뷔 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최악의 프리킥 능력을 보유한 선수였죠. 케인의 미넨 이적과 함께 토트넘 팬들의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온 손흥민의 프리킥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을 차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었고 대신 쿨루셉스키나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번번이 프리킥 기회를 가로채곤 했습니다. 에버튼전에서 벌어진 일은 이러한 문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손흥민이 힘들게 얻어낸 프리킥 기회를 두고 포로, 메디슨, 쿨루셉스키, 비수마가 서로 차겠다며 언쟁을 벌이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모습과도 같았죠. 사실 토트넘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손흥민을 1번 프리키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지나친 배려심으로 인해 매번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곤 했죠. 심지어 공격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들까지 나서서 프리킥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감독은 이 문제가 단순히 세트피스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팀 내 조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첼시에서 있었던 사례처럼 페널티킥 상황에서 선수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첼시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시즌 첼시와 에버튼의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두에케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두고 여러 선수들이 서로 차겠다며 다투는 모습은 마치 축구장이 아닌 싸움판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는 결국 포체티노 감독의 사과와 함께 콜 팔머를 공식 페널티킥 키커로 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은 첼시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메디슨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온 지나친 욕심은 팀워크보다 개인의 영광을 앞세우는 듯한 모습이요. 이에 토트넘 현지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페널티킥과 프리킥의 1번 키커는 손흥민이며 오직 손흥민이 자의로 양보할 때만 다른 선수가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길 시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지는 따로 덧붙이지는 않았으나 포스텍 감독의 격앙된 얼굴에서 대강 짐작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메디슨은 자신이 토트넘에서 프리킥을 가장 잘 찬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실력은 뒷전인 채 지위만을 내세우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메디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는 레스터시티 시절에도 전담 프리키커였지만 메디슨의 프리킥이 골로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토트넘에 와서도 특별히 뛰어난 킥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오히려 그는 선발 출전 여부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전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인데요. 메디슨은 에버튼전 스스로 판단하여 포지션을 이탈했고 이에 포스텍 감독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슨은 이게 더 경기력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랬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자신의 전술에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포스텍의 성질만 더 돋구는 셈이 되었고 무엇보다 메디슨의 변명도 웃긴 것이 누가 봐도 골을 더 넣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메디슨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뉴캐슬전에서 그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두 팀의 역대 전적은 58전 25승 8무 25패로 놀랍게도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운명의 라이벌처럼 느껴질 정도이죠.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뉴캐슬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의 안방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양 팀의 최근 경기력은 어떨까요? 뉴캐슬은 마치 날카로운 독수리의 발톱과 같은 측면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선제골을 내주더라도 끈질기게 따라붙는 투지도 뉴캐슬의 장점이죠. 반면에 공 점유율 게임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고 때때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수비 불안정이 드러나곤 합니다. 토트넘은 최근 들어 역습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은 그야말로 손세이셔널한데요. 측면 공격과 개인기를 통한 돌파도 뛰어나고 상대 진영에서의 전방 압박은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몰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직 토트넘의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 모두 1승 1무로 동일한 성적을 거뒀지만 득점력에서는 토트넘이 한 수 위입니다. 토트넘이 5골을 터뜨린 반면 뉴캐슬은 2골에 그쳤으니까요. 뉴캐슬의 최근 경기 운영을 살펴보면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핵심 수비수인 파비안 셰어의 징계로 인한 공백이 토트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한쪽 성벽의 한 구석이 완전히 무너진 듯한 모습이죠. 여기에 베테랑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가 불륜으로 인해 도덕적인 문제로 언론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데다 뉴캐슬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 당장 지난 사우스햄튼전도 결장했고 다가오는 토트넘전에서도 출전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뉴캐슬의 수비진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잃은 듯한 상황인데요.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아주 날카로운 창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버튼을 상대로 거둔 4-0 대승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죠. 특히나 손흥민의 골문 앞 침투 움직임은 더욱 물이 올랐는데요. 뉴캐슬은 중원 싸움에 가장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그렇기에 에버튼전과 같은 투 미드필더 형태는 공략당하기 십상이죠. 여기에 메디슨이 수비력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선수이니 다음 뉴캐슬전에서는 메디슨이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 라커룸에서 엇나가는 행동을 하며 제대로 찍힌 메디슨이죠.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팀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간절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